네,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선방했네, 그죠? 예. 찍느라 고생했습니다. 점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안 중요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된 거지.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예, 앞으로 이제 거의 7, 8월 이후 가야 성적 나올 겁니다. 시끄러워요. 자, 정비법이죠. 예, 정비법은 시끄럽다고요. 자, 도시개발법 이후요 하나의 신도시 형성되면 세월이 흘러가면은 건축물은 노후화 되겠죠. 그게 한 30년, 40년 흘러가면 그런 건축물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고쳐 씁시다. 재정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법률입니다. 먼저 뭐 총칙 파트 됐고요. 자, 324페이지. 자,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는 판서 없이 하게요, 이제. 자, 용어 정의에서 정비 구역은 읽어 주시고요. 자, 정비 사업이 중요하죠. 자, 세 개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죠. 예, 그 중요 포인트가 다 잘 돼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 내에 산다. 판자 청소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다. 정비 기반 시설. 그렇죠? 국토법서 배운 기반 시설인데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를 갖다 붙인 것이다. 그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왜? 달동 내 산에 있기 때문에 그 위까지 도로가 잘 돼 있을 수는 없겠죠.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당연히 주거 환경 개선한다. 그렇죠? 예. 또 하나 더 있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여기 단독은요, 일종의 다가구를 의미하면 되는 겁니다. 원룸촌, 오래된 원룸촌. 저를 보세요. 단독주택이 있으면은 보통 한 가구 내지는 두 가구 하죠. 그죠? 근데 같은 건물인데 다가구는 열 몇 가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가구수 많기 때문에 거기 도로 등등의 정비 기반 시설하고 등등이 부족하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확충한다.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뭐 한다고요? 확충을 통해서 똑같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죠. 그죠? 갑자기 목이 잠기지? 다음 재개발. 재개발은 좀 낫죠. 그죠? 산에 있으면은 주거 환경, 산 밑에 있으면은 일종의 평지에 있으면 일종의 재개발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지만 주변에 뭐 구멍가게도 있고 오래된 미용실도 있고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처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까지 안 갈지라도 그래도 좋은 것만 아니다.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물론 주거환경 개선 있죠. 그것도 있죠. 두 번째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에서도 상가 건물이 오래되면 아무래면 노후화 되겠죠.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지죠. 그죠? 예. 공업지역에 있는 공제건축물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준공업지역에서는 주택도 있다는 얘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하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인데 전부 다 주거환경인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시환경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하나만 딱 다르죠. 재건축은 건축물,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를 다시 철거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 양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호. 그리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똑같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됐죠? 여기에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군데 편향해서 잘 안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만 잘 안 나오고, 용어 정의에서는 무조건 한 분이 나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지분이 나온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3번,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강조하지만 읽지 않습니다. 왜? 읽는 순간 누가 보더라도 노후 불량 건축물 알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정독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나와 틀리게 하는 지문이 뭐냐? 쌍가루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디귿 줄 겁니다. 준공일 기준 몇 년? 40년 이거 하고요.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철거 후에 새롭게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오히려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낫다. 그 얘기죠. 40년. 그리고 쌍가루 4번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1번 준공되는 몇 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뭘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다.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서 두 개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두시고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4번하고 5번은 비교해서 정리하면 돼요. 정비 기반시설 줄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공동구 전부 다 공고로 공공, 공원, 공용, 공동구 하시겠죠? 전부 다 공공공. 이때의 공동구는 국토법서 배운 그 공동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국토법서 말하고 있는 공동구가 아니다 하면 틀리겠죠?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 외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대통령령에 있는 거 보니까요. 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줄 거예요. 광장 등등. 밑에 가스 공급 시설 줄 거예요. 두 개 좀 그런데요. 그 외에 그냥 한 번쯤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줄 겁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 1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2번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 시설인데 유치원은 X. 안 들어가요. 유치원 없어요. 자, 유치원은 왜 없을까요? 예? 왜 없을까요? 예? 안 들려요, 크게. 다시. 어린이집은 돈 안 받는가요? 가잖아요. 타가서 공짜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항상 법률의 근거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잖아요. 교육 연구 시설입니다. 아시겠죠? 예. 배웠잖아요. 건축법 시간에. 아시겠죠? 예. 어린이집 뭐라고요?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 유치원은 교육 연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아파트 상가 있죠? 아파트 상가 보면은 주로 상가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 들어오지만 유치원은 못 들어옵니다. 유치원은 아예 아파트 단지 안에 별도로 건물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대시 읽어주시고요. 자, 주택단지 줄 거세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줄 거죠? 토지로서 밑에 겁니다. 1번.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주택법 적용받아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했다면은 그 일단의 토지가 바로 주택단지고요. 그러면 주택법만 적용받아 건물을 짓느냐? 아니죠? 5번. 건축법 적용받아, 그죠? 건축허가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 일단의 토지가 뭐라고요? 주택단지다. 2번.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 시설인 도로 줄고 도로 줄 거요.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 도로가 분리됐다. 분리. 이런 식으로요. 도로가 이래 있는데 이쪽에 단지가 있고 이쪽에 단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분리돼 있죠, 그죠? 예. 도로 분리. 각각의 토지, 각각. 이쪽이 단지가 각각이다 말이야. 아시겠죠? 각각. 이쪽도 주택단지, 이쪽도 단지죠. 각각이다, 각각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은 뭐냐? 일단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공동 줄 거예요. 공동이다. 저로 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이다. 단지가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들은 공동으로 해서 전체를 하나로 단지로 온다. 작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때는 전체 토지입니다. 전체 동그라미 하세요. 전체. 각각 X. 각각 X. 예. 공동은 전체입니다. 공동 각각 아닙니다. 4번은 뭐 분할된다. 분할은 당연히 각각 보겠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 읽으시고요. 자 토지 등 소유자. 4번. 4번 설명해도 안 되겠다. 이거 나중에 또 질문 들어온다. 자 4번은요. 재건축 사업에서 분할된 토지 또는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인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만약에 일진 안 좋은데 일진이 떨어지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가령 자 아파트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 아파트가 가령 이렇게 요래 있어요. 자 이쪽이 남영이야. 자 그러면 여기 101동 102동 이 제일 좋아. 그죠? 자, 이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101동과 102동은 반대합니다. 본인들이 앞으로 다시 재건축해서 내가 받는 아파트가 앞에 나온다는 확률이 없어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건 두 동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각각 할 수 있다고.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늘 반대해라. 그래서 빼버립니다. 이렇게 딱 빼버리고 토지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 했다면 각각 이쪽 단지 각각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쪽 단지 이해되시죠? 예. 이론적으로만 그냥 알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조망권 또 뭐 일조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 보면 돼요. 거의 다 하겠죠. 솔직히 뭐 뒷동 가도 햇볕 다 들어와요. 단지 이제 조망권이 불리하죠. 그죠? 조망권이.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폐기물 처리실 딱 들어오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보겠습니다. 소유자. 요거는 먼저 여러분들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신탁업자 보입니까? 네. 보이죠? 자, 줄 거예요. 신탁업자.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 거예요. 위탁자. 위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죠? 수탁자인 신탁업자 말고, 그죠? 위탁한 사람, 위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다. 그리고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요, 재개발은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됐죠, 그죠? 그러니까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을 때는 그 재산권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자. 그래서 당연히 정비구역에 있지, 그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재산권자. 각각 개별 요건이죠. 재건축은 등기부 하나죠, 그죠? 예. 건물 등기부 안에 토지에 공유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및 정비구역에 있는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건 동시요건이죠. 여기에 재산권자는 등장하지 않지요. 10번에 앞에 토지자가 빠졌죠. 토지, 주택, 공사 등이죠. 그래서 토주공 등 합니다. 얘는 토주공 또는 지공, 토주공 또는 지방공사가 바로 토주공 등입니다. 11번 정관 등은요, 따라합니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줄여가지고 정관 등 얘기합니다. 정관은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하는 것이고요. 규약은 특히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하지 않죠? 몇 명 안 될 때? 20명이 안 될 때는,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그때는 작성하는 것은 규약이다. 공공시행자가 할 때 작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행규정이다. 특시, 특도, 시, 군, 구. 그 다음에 토주공 등. 그리고 신탁업자는 공공이 아니지만 조합이 아니니까 정관이라 부르기도 뭐하고. 그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니까 또 규약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면 시행규정이라고 그냥 해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름을. 그리고 특시, 특도, 시, 군, 구에서 군수. 여기 군 안에는요, 도 안에 군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비법에서만. 아시겠죠? 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시, 특도, 시, 군구가 굉장히 많이 거론됩니다. 그때마다 다 쓰기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이하 시장, 군수 등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시장, 군수 등.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장, 군수 등 하면 특시, 특도, 시, 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자, 먼저 우리가 정비 기본 방침. 방침, 지침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쓰는 용어예요. 이 법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기본 방식이 4글자로 부릅니다. 4글자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전 국토 있죠. 땅덩어리. 그죠?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크게 보는 것이죠. 누가? 국장이. 부산 지역은 아마 달동네가 좀 많아. 예를 들어 중앙예산 사업이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어. 큰 밑그림, 큰 가이드라인을 보는 겁니다. 전 국토 상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라남도 광주는, 뭐 경상남도 창원은, 이렇게 울산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전은, 아직 이런 식으로 큰 밑그림을 일단 크게 잡아주는 것,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정비 기본 방침이고, 이 방침을 쓰잖아요. 쓴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부산시장은요, 요 안에 가서 부산시장이 요 안에서의 서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달동네가 있어서 주광도 있지만은 어떤 지역은 재개발할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재건축이 있어 라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 지자체장들이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또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큰 밑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아니에요. 이 두 계획은. 그게 뭐라고요? 정비 기본 계획인데, 이 정비 기본 계획은 마찬가지로 이 법 안에서는 네 글자, 이게는 기본 계획 얘기합니다.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하겠죠, 짱이. 알겠죠? 누가 하죠? 특, 꽝, 특시, 특도, 시장이 합니다. 여기에 군수 있어, 군수 없었어요? 군수 없습니다. 자, 군 안에는 뭐 특별하게 세울 만한 계획이 많지 않아요. 거의 7, 80%가 거의 미개발 지역이고 전답이니까, 쉽게 말하면 임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군 지역은 재정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가족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재개발 한다, 당장 지금 재건축 한다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 할지 모르는 그 계획에 돈도 없는데, 자립도가 약한데 굳이 거기에 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자, 책 봐요. 정비 기본 방식입니다. 이름이 원래 길어요. 1번 도시 및 밑에 봐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식. 길죠? 줄여가지고 정비 기본 방식인데, 이 법 안에서는 그것도 길어가지고 그냥 기본 방식입니다. 누가? 국장은 몇 년마다? 10년마다 뭘 끝에 나오잖아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수립 아닙니다. 정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10년마다 정하고 또 5년마다 재검토한다. 끝. 그 박스 안 보니까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끝에 나오죠. 예. 국가 정책 방향, 그런 것들. 2번에 방금 다음에 나올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해준다.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 말이죠. 자, 2번 기본 계획입니다. 수립권자 특, 꽝,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아닙니다. 얘는 몇 년 단위? 10년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얘도 재검토합니다. 합니다. 10년 단위, 10년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숫자 말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시장 중에서도 군보다도 못한 시가 있잖아요. 그죠? 양산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별로 상관없는데, 진짜 군보다 못한 뭐 10만도 안 되는 군이 있단 말이죠. 너는 말만 시지 군하고 뭘 다를 게 뭐 있어. 너도 수립하지 마. 돈도 없잖아. 그러면은 누가? 군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경남지사가, 아시겠죠? 너는 수립하지 마.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죠, 그죠? 그러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쌍걸 2번입니다. 2번이고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은 수립하죠, 그죠? 수립하면은 도지사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무조건 거칩니다. 넘기세요. 거기 참고 학서 보니까요. 자, 특광 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줄 거세요. 위 박스 안에 9번하고 10번. 10번. 그 기본 계획에 9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이 뭐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예정구역의 예 동그라미, 예. 예정이다. 예정이다. 다른 말 하면은 정비 예정구역이죠. 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 다음에 10번에 단계별의 단 동그라미 하세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죠. 여기에 정비 예정구역에, 하여튼 예정구역에 예짠 다 들어가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 밑에 생활권,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수급 계획. 2번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존, 관리 방향. 자,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데, 여기 부산이요. 자, 특정 지역에 여기가 연제구죠? 연제구가 대충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내 맘이요. 요거를 이제 생활권으로 정했다. 하면 이거는요, 앞으로 이게 어쩌면 정비구역에 약간 성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장차 여기에 정비사업을 할 예정인 구역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 말 뜻이. 뭐가? 생활권이.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합니다. 주택수급도 할 겁니다. 주거지 정비할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그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가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말은 의미 없잖아요. 이런 개략적 범위 이미 정해놨는데 뭐 뺄 수 있다. 단계별 정비사업 주택계획 있죠? 예, 이것도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단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단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가지. 다른 것들을 아닙니다. 예하고 단만. 생활권이 설정되면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예단 생략할 수가 있다. 예단. 그렇게 앞에다 가지고 예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지문 뜰 때 생활권에 들어가면은 예단이 들어오면 맞지만 예단 말고 엉뚱한 게 들어가면 틀리겠지, 그죠? 예.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단 생략. 그러니까 생활력이 좋은 남자 만나면은 예단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3번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번과 2번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이겁니다. 1번은 짧게 말하면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 아시겠죠? 그 뜻이 공람을 통해 듣는데, 뭐제 줄 거세요. 얼마 이상? 최소 공람은 14 이상입니다. 요 기간 동안 듣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두 번째요.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해야 됩니다. 60일 지나가면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것이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3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아시겠죠? 그런 것은 주민의견, 즉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미한 사항 변경은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입니다. 그거 보시죠. 거기 2번에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의회 순서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여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입니까? 특광 등등이죠.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하고 지방도계위 심의 거칩니다. 그렇죠? 맞죠? 거기 나오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거치죠. 하지만 또 나오죠. 밑에 경미상의 변경은 또 협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나오죠. 그 경면 사항이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 하나만 예를 들면 10% 미만 이런 단어 뜨면 무조건 경면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외에는 천천히 맞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나왔죠, 그죠? 대도시의 시가 아는 시장이죠. 예. 이는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받는데 밑에 도지사가 승인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해줍니다. 마지막 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받지 않습니다. 자, 들어봐요. 그 사항이 다 똑같아요.
여기 네모 박스인 거 아시겠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요, 공람 생략, 지방의회 생략, 협의 생략, 심의 생략, 도지사의 승인도 생략.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이 되면 고시하고요. 고시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고시가 되면은 첫 번째, 자, 일반에게 뭐 한다고요? 열람하고, 두 번째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법은요, 개발법은 국장이 관여합니다. 지정권자로서 관여하지만, 정비법은요, 아파트 10개 등 철거하는 것이고, 재개발 한 블록도 하는 겁니다. 뭐 국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지자체가 알아서 하되, 나중에 다 끝나면 나한테 와서 그냥 내가 기본 방침은 내가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보고는 해라. 그 보고 외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넘기세요. 그래서 3번은 일반에게 열람이고요. 동그라미 4번이 바로 국장에게 보고입니다. 고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는 장기 발전 방향이고요. 자, 지금 이제 재개발해야 됩니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하죠. 그 집행계획이 바로 정비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정비계획. 예를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얘는 같은 절차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수립 절차. 아시겠죠? 예. 정비 계획대로 내가 사업할 테니까 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비 기본 계획은 얘는 우리가 수립권자입니다. 자, 정비 계획은요, 입안인데 수립을 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쓰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입안한다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그냥 수립한다는 말도 같이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은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장기 발전 방향을 큰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특광이지만은 연제구 안에서 재개발한다.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은 부산시장보다 연제 구청장이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부적 계획, 그런 집행 계획은 바로 구청장이 한다 그 얘기죠. 또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강이 나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죠, 그죠? 특강 빼고 일단 빼고 그 밑에 누굽니까? 특시 또 특도. 특시 특도는 무조건 지가 알아서 뭐 만들고 때리고 부수고 싸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은 당장 지금 군 안에 재개발 해야 돼. 그러면 그 계획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강 빼고 뭐 들어가요? 구청장 들어가죠. 여기 군 안에는 도 안의 군하고 광역시 안의 군이 다 포함되더라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도 안에 있는 군, 또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거 광역시 안에 있는 군하고 구청장 이래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구청장 등 이래 불러요. 줄여가지고 구청장 등 썼다면은 여기 있는 군 안에는 도 안에 군만 남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이 누구한테? 구청장 등은 특광한테,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의 지정권자는 바로 특광 들어가겠죠, 그죠? 특광 들어가죠. 특광이. 그러니까 얘가 구청장 등이 누구한테? 특광한테 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뭐 한다고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합니다. 자, 책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시, 특도, 시장, 도안의 군수는 신청한다는 말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되면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그 말이죠. 말 표현이. 그래서 얘는요, 요거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얘는요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되면 직접 똑같이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자, 이때요 군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도안의 군수다. 그러니까 책에서 뭡니까?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예. 도안의 군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본인이 직접 그죠? 이렇게 하죠. 직접.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책 보시면 섞여 있는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나오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때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돼 있죠? 예. 쌍가로 2번 밑에 천재지변 줄거세요. 천재지변 등 할게요. 항상 이런 단어 나오면은요 지진 나가지고 우리 마을 초토화. 사람을 안 보여. 왜? 다 쓸려갔습니다. 어디야? 땅속으로. 그러니까 초토됐다. 자, 마지막 줄. 천재지변 등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발전 방역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아시겠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3번에 인접지역 포함입니다.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줄거세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이거는 가볍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비 계획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얘는 우리는 입안권자. 일단은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부르죠.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상가로 5번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처럼 할 수 있는데요. 1번 줄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누구한테 하느냐? 마지막 줄 파란 것이 입안권자에게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다 하지 말고요. 기역, 니은, 비읍 3개만 반복했습니다. 3개만. 자, 기역이 뭐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왜 정비 계획을 입안하지 않느냐? 빨리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니은. 자, 토지주택공사죠. 토주공을 내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요청하려고 한다. 정비 계획이 있어야지 구역 지정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내가 이들로 하여금 내가 정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요청할 때. 비읍은 3분의 즉 토지도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 아시겠죠? 좀 변경해달라 라고 해달라고 입안 제안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 뜻입니다. 3개만 좀 봐주시고요. 이럴 때 2번에 그 박스 있죠? 박스에 동그라미 2번만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항상 입안 제한은요 반영 여부 통보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 내에? 60일 내에. 60일 내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통보가 있고요. 연장 30일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45일 플러스 연장 30일이죠. 얘는 60일이에요. 60일. 다르죠. 넘깁니다. 6번 나오네요. 구청장 등은 나오죠?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한다고요? 신청이 된다. 그러니까 책은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막 앞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법률이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정비계획의 입안 절차입니다.
자, 1번. 얘는 뭐냐? 자, 정비 기본 계획은, 자, 기본 계획도 주민 의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정비 계획은 얘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주민 설명이 합니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주민 설명회와 동시에 이걸 공람시킵니다. 이때 공람은 얼마? 30일 이상입니다. 자, 기본 계획은 얼마? 14일이죠, 그죠? 얘는 30일이야. 그러면 주민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는 똑같아요. 똑같이 의견 듣는데 똑같이 며칠? 60일 이내. 넘기면 나오죠, 그죠? 야, 거기 쌍가루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 보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민의견, 지방의회 전부 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6번 보니까요, 재건축 사업할 때, 오로지 재건축 사업할 때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진단해서 야, 재건축 할 필요 없어. 그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야,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이 되면 구역 지정에서 하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1번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의 위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이제 재건축 하는 쪽이면은 이제 위반하겠죠. 이어서 밑에 줄 거세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누가 한다고요? 위반권자가.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하는 위반권자가. 2번에 그리고요, 안전진단 비용은요, 바로 위반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요, 말하자면 야, 우리 동네에, 우리 연제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안전진단 해야 돼. 그럼 그 예산 확보합니다.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는요, 돈 없는데? 그러면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얘기예요. 자, 그게 2번입니다. 먼저 1번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2번은요, 요청이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2번 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청이 들어와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있죠? 그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인데 내용 불문하고요. 내용까지 이해하면서 다 못합니다. 그냥 마지막 줄. 그들이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입니다. 다 똑같아.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안전 진단해 주시오. 요청.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요청. 똑같습니다. 상관 2번. 대상은 뭐냐? 저를 봐요.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는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도 있죠? 뭐, 복리시설. 그죠? 유치원도 있고. 그 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대상이, 줄거세요. 주택단지의 건축물 대상입니다.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그 위에 공동주택 X. 만약에 주택단지에 공동주택을 하면 틀려요. 왜?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도. 나중에 재건축한다 그러면 유치원도 철거해야 되고 경로당도 철거해야 되고 할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밑에 박스 안에 있는 5가지는 뭐라고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제외한다. 틀려요. 제외할 수 있다. 의무적이요. 제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번에 뭐냐? 한마디로 그냥 천재지변등. 천재지변이면 지진 나가지고 건물 다 누워있는데 뭐 안전을 해. 그죠? 그냥 해야지 그냥. 두 번째, 사용 금지.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된 건데 뭐. 그죠? 예.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줄거세요. 잔여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쉽게 말하면은 법률에는요 3분의 2가 돼 있는데 숫자 의미 없고요. 아파트 10개 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101동을 먼저 짓고 102동 짓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올라가요. 동시에 올라가죠. 그죠? 그러므로 만약에 10개 동인데 101동부터 107동까지 해보니까 재건축 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3개 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해야 돼. 그러면 잔여 건축물은 똑같이 지은 거니까 괜히 거기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지 말고 그냥 다 하는 걸로 봐라 그 얘기죠. 만약에 101동을 먼저 짓는다. 110동 다 지을 때는요 101동은 벌써 2년 3년 전 건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파트는요 올라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1층보다는 2층이 올라가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맞아요. 올라갈수록 새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몰랐죠? 그죠? 나는 사는 게 20층 살아. 1층은요 2년 전에 진 건물이야. 몰랐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조망권도 있지만 일정도 있지만 이러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층 사는 사람은요 새 건물이에요. 1층은 2년 전 건물입니다. 몰랐구나? 아파트는요 이렇게 투자 목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 아파트는 살 때는 팔 걸 대비하고 사야 됩니다. 팔 걸 대비하고 사야 돼요. 1층 사는 거는 쉬워요. 널려 있어요. 팔 때 안 팔려요. 예. 사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처음에 부담받는 거 외에는 이전 시킬 때는 한정돼 있습니다.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산다 그러면 주로 1층 사는 경우 있지만 또 뭐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 아들이 많은 가족들 드물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뭐 어린이집을 한다. 그 외에는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죠? 팔 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 책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줄거세요.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애초에는요 정비구역에 들어올 대상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안 한다. 안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법률입니다. 바로 DE. D가 미흡이고 E가 불량입니다. DE 등급입니다. DE. DDD 아시겠죠? DDD. D 하니까 E. D. 괜히 했네. DE 등급 반응이 없어. DE 하지 말고 D. DE. 자, 3번 의뢰. 1번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등을 하겠죠. 그죠? 해가지고 하니까 벽에 금이 가 있고 막 옆에 벽이 막 무너지고 막 흘러내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럴 때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 있는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지막 줄 만약에 안전 진단에 본격적인 전문가가 가서 눈으로 봐도 이 모양인데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은 맨 마지막 줄 안전 진단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주택법 시간에 배웠던 리모델링 시하고 내용이 흡사해요. 안전 진단이. 자, 누군테요? 기억, 니은, 디귿. 자, 니은 안전 진단만 하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 디귿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억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서 공단연구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의뢰하는데 보통 니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요. 적정성 검토를 어디 한다고요? 공단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 2번.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명백해. 재건축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멀쩡해. 안전진단까지 해서 돈을 쓸 필요 없어. 그런 경우죠. 4번의 실시입니다. 첫 번째 줄 줄거세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밑에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바로 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하며 바로 밑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밑에 제출을 하면 된다. 5번에 자, 2번은 줄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6번에 1번 위반권자는요. 특시 특도는 빼고 누굽니까? 시군구 그죠? 특시 특도 시군구니까 특시 특도 뺀 시군구는 밑에 특광도에게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시 특도는 지가 알아 다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제출하거나 안 하죠. 그죠?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2번에 끝에 시도지사 아시겠죠? 공단 또는 연구원에 아랫사람이 한 내용을 저를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요. 그 위에 안전진단 결과 일반적으로 시군구는요. 가능하면은요. 안전진단 실시하라고 이렇게 거의 해줍니다. 왜? 말이 많거든. 안 해주면 또 뭐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연제구청 앞에 와가지고 사랑도 명령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줘. 그러므로 윗사람 안 그렇죠. 시도는 그게 적정한가? 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민간이니까 못 믿겠어. 또 어디에? 공공기관에, 공단에 적정성 검토 의뢰합니다. 아시겠죠? 연제구에서 결정한 그 내용이 적정한가? 다시 한번 공공기관에 의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3번은 뭐냐? 국장은 시도에게 네가 만약에 적정성 검토해서 나온 결과를 나한테 가지고 와. 아시겠죠? 라고 결과보고서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안 했네. 그러면 야 시도 적정성 검토 의뢰해 라고 마지막 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했다면은 보고서 결과 갖고 와. 안 했다면은 하라고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번 시도공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해 줄 겁니다.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해보니까 적정성 검토해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야. 즉 엉터리 이미 딱 나온 겁니다. 구청장이 그 민원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그럼 이러면은 구청장도 이제 본인이 이제 취소 못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명분 생긴 겁니다. 취소해! 밑에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이때 요청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요청. 다 요청. 여기는 명령 안 나와요. 요청. 그러니까 시군구 네가 연제구청장 네가 결정했으니까 취소도 누가 하는 겁니까? 위반권자 네가 해. 만약에 시험에요.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 결과 시도지사가 취소를 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위반권자에게 네가 결정했으니까 취소도 너가 해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다만 특시 특도야 지가 북치고 장고 다치니까 본인이 알아서 취소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요.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지정. 요거는 지정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요겁니다. 이제 해서 요까지 하고 신청하죠. 그죠? 신청하게 되면은 여기서 첫 번째 얘는요,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심의. 협의가 없어요. 오로 심의. 지방도급이 심의 거쳐서 한다는 것. 그게 바로 1번.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고시, 보고, 열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심의 거쳐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맞죠? 저를 보세요. 얘는, 이쪽은 심의 거쳐서 얘는 수립이고, 얘는 심의 거쳐서 지정이죠. 지정되면 얘도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그 다음에, 자, 얘는요, 보세요. 수립해서 고시하면은 일반에게 열람이 먼저 나오죠. 그죠? 다만 얘는 국장 보고가 먼저 나올 뿐이고 결국 같은 겁니다. 그죠? 심의 거쳐 고시하면 얘는 뭐요? 국장에게 뭐 하고요? 보고하고 또 일반에게 열람하는 순서만 다르지 결국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이번에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력입니다. 1번, 쌍가루 1번과 쌍가루 2번만 동그라미하세요.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다. 그러면은 줄구세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법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줄구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거로 본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도시적 아닙니다. 지구단위 등등으로 구역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체계적이고 계획식 개발.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뭐 기, 주, 지, 입 거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상관 2번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이 만약에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줄구세요. 마지막 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가볍게 봐요. 이건 뭐 쉬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 위치가 이게 아니니까 뒤에 거기 위치 나올 때 같이 그것도 할게요. 오른쪽 3번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입니다. 박스 안에 쌍가루 1번은 둘리상을 분할해요. 분할 동그라미. 쌍가루 2번은 옆에 있는 거 연접해 붙어 있는 것을 통합해요. 통합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서로 떨어진 것을 결합해요. 분할, 통합, 결합. 다 같이 시작. 분할, 통합, 결합. 한 번 더 시작. 분할, 통합, 결합. 개발법은 통합이 없어요. 아시겠죠? 개발법은 분할, 결합이고 정비법은 분할, 통합, 결합입니다. 4번에 정비구역 안에서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요. 요거는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 한 개 빼놓고 개발법과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개발법, 국토법이 정리가 되면 개발법에 몇 개 나오죠. 그죠? 개발법 정리가 되면 한 개 빼놓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리될 거니까요. 그럼 일단은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때 시장, 군수 등 허가입니다. 자, 개발법은 무조건 모르면 다 누굽니까? 인가, 허가 전부 다 누굽니까? 지정권자. 환지 계획만 안 빼놓고. 그리고 정비법상 뭐 누구 찾아가서 인가 받아라, 승인 받아라, 허가 받아라, 누굽니까? 전부 똑같아. 시장, 군수 등입니다. 다 똑같아요. 밑에 변경할 때에도 허가 받아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기억납니까? 현재 또 책도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현재. 엉망이 엉망.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보지 마세요.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개발법상 첫 번째 건축물 건축할 때 국토법에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세 가지.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고 대수선도 허가받고 용도 변경도 허가받죠. 그죠? 여기에서요 정비법은 대수선만 빠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봐요. 정리가 안 돼 있잖아. 내가 요약집에 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만 없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끝. END 끝. 넘기세요.
싼 거는 3번도 똑같아. 착수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4번도 아시겠죠? 똑같은 거는 빼자고요. 자, 한 개만 더 하고 싶다 할게요. 싼 거는 7번. 개발 행위허가 제한입니다. 줄 거세요. 국장, 시도, 시군구 똑같습니다. 뭐든지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지 않죠? 국장, 시도, 시군구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비사업 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벌써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봐요. 정비구역의 지정이 탁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안 하죠. 어차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인공위성 찍기 때문에 밤에 몰래 가서 건물을 짓든 뭘 하든지 간에 비싼 뭐 묘목 심어 가지고 뭐 나 보상 받을래 이거 해봤자 본인만 손해요. 왜? 벌써 다 사진 보고 안 해주거든요.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합니까?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지금 얘는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줄 거 보세요.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이것도 봐요. 원래는 정비 계획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입안인데, 그죠? 그러니까 입안인데 정리를 안 시키는 이건요. 아까는 뭐 정비 계획을 입안인데 수립이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이거 만든 자가 정리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입안이지만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이 말은 뭐냐? 정비구역 지정 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일단은 3년 이내 기간 줄 거예요. 3년 이내 기간 동안에는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범위 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범위 내 1회 한 차례 연장 가능한데,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요거는 하지 말라고 제한 사유가 뭐냐?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 분할 두 가지만.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국토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책 순서 말고 저랑 공부할 때 순서.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 처음과 마지막. 처음 건축물의 건축, 마지막 토지 분할. 아시겠죠? 예. 왠지 압니까? 다른 것들은 관계없습니다. 토지를 변경해도 돼. 이거는 해도 돼. 얘는 뭔가 증가하는 거다. 증가. 건물 지으면 없어서 생기는 거잖아. 토지 분할 자르는 순간 하나가 몇 개 돼요? 2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행위를 막는 겁니다. 하는 행위. 왜? 더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는 원칙 3년 이내, 하지만 연장 1회 1년 범위 내에 나옵니다. 제한할 수가 있다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